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 때 우리는 때로 예상치 못한 만남을 하게 됩니다. 저는 김진수 67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 통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가장 절실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30년간 소방관으로 일했습니다.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사람들을 구하는 일. 그때는 제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죠. 위험 수당도 꽤 나왔고 무엇보다 퇴직금이 목돈이었어요. 퇴직 후에는 그 돈으로 강남은 아니지만 괜찮은 지역에 5층짜리 상가 건물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1층은 상가, 2층부터 4층까지는 원룸, 그리고 5층은 제가 살고 있어요.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만으로도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했죠.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며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임대료가 꼬박꼬박 들어올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이제 돈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안도감이랄까요? 아내는 3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4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마지막 몇 년은 병원에서 보냈죠.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니 정말 혼자가 되었구나 싶었어요. 딸은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연락도 가끔씩이고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아침에 일어나서 건물 관리하고 임대료 받고 저녁에는 혼자 술 한 잔. 아내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어요. 돈은 있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1층에 칼국수집이 들어온 게 1년 전쯤이었어요. 박미영이라고 42살 여자가 두 아이와 함께 왔더라고요. 초등학생 아들 하나, 중학생 딸 하나. 처음 보증금 내려왔을 때 기억이 나네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이들 때문에라도 꼭 성공하고 싶어요. 그때 그 여자, 미영 씨 눈에서 절실함이 보였어요. 매일 아침 7시면 가게 문을 열었어요. 저도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 늘 봤죠. 아이들 아침밥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그리고 나서 혼자 가게 준비하는 모습. 손님이 거의 없어도 매일 국물을 끓이고 면을 삶고 김치도 담그고 점심시간에 가끔 내려가 보면 텅 빈 가게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저녁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도 봐주고 저녁도 차려주고 정말 성실한 엄마였어요. 그 모습이 자꾸 제 어머니 생각을 나게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작은 구멍가게를 하셨거든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게 문 열고 손님 하나 없어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때 어린 제가 보기에도 안쓰러웠는데 미영 씨 모습이 딱 그랬어요. 어떤 날은 비가 오는데도 우산 하나로 아이들 먼저 학교 보내고 본인은 흠뻑 젖어서 가게로 뛰어가는 모습도 봤어요. 그런 날이면 왜인지 마음이 아팠죠. 월세는 계속 밀리고 있었지만 재촉하기가 어려웠어요.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독촉을 하겠어요? 그래도 4개월이 지나니까 이대로 둘 순 없겠더라고요. 사장님 계세요? 가게 문을 두드렸을 때 미영 씨가 나왔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죠. 아, 건물주님. 죄송해요. 월세가 벌써 4개월째인데요. 사정이 어려운 건 알겠지만 저도 관리비며 세금이며 정말 죄송해요. 다음 주에는 꼭, 아니면 이번 주 안에. 그때였어요. 갑자기 한 남자가 들이닥쳤어요. 술에 완전히 취해서요. 야, 미영아, 돈 좀 줘봐. 급한 일이 생겼어. 안 된다고 했잖아. 아이들 앞에서 그러지 마. 뭐, 감히 나한테 대들어. 그 남자가 미영 씨 뺨을 때렸어요. 30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몸에 밴 반응이었을까요? 쟤도 모르게 앞으로 나서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아? 당신 누구세요? 끼어들지 말고 가세요. 여기 내 건물이야.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른다. 그 남자를 내보내고 나니 가게는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테이블은 넘어져 있고 그릇들은 깨져 있고 미영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전 남편이에요. 이혼했는데 가끔씩 와서. 아이들은 어디 있어요? 학교에. 다행히 아이들은 못 봤어요. 만약 아이들이 봤다면.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정말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일단 위로 올라와요. 5층이 제 집인데 혼자 살고 있거든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순간 이 여자를 이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5층으로 올라가서 거실에 앉혔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더라고요. 일단 앉아서 진정하세요. 밥은 드셨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뭔 소리예요? 기다리세요. 혼자 살다 보니 간단한 요리는 할 줄 아니까요. 계란찜이랑 미역국 끓여서 내왔어요. 백반도 하나 차려서요. 저도 혼자 살아서 이런 거라도 해 먹어야 해요.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신세를. 신세라니요? 사람 일이 다 그렇죠, 뭐. 그렇게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점점 마음을 열더라고요. 남편분이 원래 저래요? 2년 전에 이혼했어요. 도박에 빠져서. 빚까지 져서. 아이들한테까지 손을 댈 것 같아서 그때 결단을 내린 거예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아이들 둘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래서 이 가게를 시작한 건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목소리에 한이 서려 있었어요. 아이들한테만은 미안해요. 아빠 없이 키우는 것도 서러운데 엄마도 이 모양이니까.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때 술을 꺼냈어요. 소주 한 병이랑 맥주. 한 잔 하시겠어요? 마음 좀 추스르세요. 저는 술을 잘 못해요. 맥주라도. 오늘은 좀 드셔보세요. 그렇게 술을 조금씩 마시면서 더 깊은 얘기를 나눴어요. 미영 씨는 몇 살이에요? 42살이에요. 저보다 25살이나 어리네요. 딸뻘이네. 사장님은 자녀분이 있으세요? 딸 하나 있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연락할까 말까해요. 외로우시겠어요. 뭐,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미영 씨야말로 혼자 아이들까지 키우면서. 저도 정말 외로워요. 아이들이 있어도. 어른끼리 나눌 수 있는 대화가 그리워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밤 10시가 넘었더라고요. 아, 시간이 이렇게. 아이들이 걱정될 텐데. 아이들 한번 확인하고 오세요. 제가 같이 내려가서 가게 정리도 도와드릴게요. 정말 감사해요. 함께 1층으로 내려가서 난장판이 된 가게를 정리했어요. 깨진 그릇들 치우고 넘어진 테이블 세우고 아이들 확인하고 오세요. 저는 여기 마저 정리할게요. 미영 씨가 2층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다행히 깊게 자고 있어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네요. 사장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괜찮아요. 이웃이잖아요. 아이들이 자고 있으니. 조금 더 위로 올라가도 될까요? 아직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물론이죠. 올라가세요. 다시 5층으로 올라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미영 씨 얼굴을 자세히 보니 뺨이 부어 있더라고요. 얼음 가져다 드릴까요? 많이 부었네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요? 냉동실에서 얼음을 가져와 수건에 싸서 건네줬어요.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괜찮아요? 미영 씨가 얼음찜질을 하면서 또 눈물을 흘렸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뭘 잘못했는지. 잘못한 게 없어요. 세상이 힘든 거죠.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다른 건물주였다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술이 조금 들어가니 분위기가 더 편안해졌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다는 거예요? 이렇게 폐를 끼쳐서. 그리고 월세도 못 드리고. 그건 뭐? 사정이 있으시니까. 하지만 사장님도 어려우실 텐데.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다른 임대료도 들어오고 큰 부담은 없어요. 그때 미영 씨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더 미안해요. 사장님은 여유가 있으시는데 저는 미영 씨, 울지 마세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게는 안 되고 아이들은 크고 전 남편은 계속 괴롭히고. 그때 미영 씨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눈이 촉촉했는데 뭔가 결심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사장님, 네, 혹시
혹시 제가 너무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냥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저 사장님이 좋아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했어요. 미영 씨, 처음에는 그냥 건물주님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시고 아이들한테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그건 사장님도 외로우시잖아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부인분도 돌아가시고 맞는 말이었어요. 정말 외로웠거든요. 미영 씨, 월세는 정말 못 드려요. 당장 돈이 없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사장님에게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슨, 저예요. 저 자신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영 씨, 이러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저도 진수 씨를 좋아하고 진수 씨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없지 않았어요. 이 여자를 보면서 느낀 감정이 단순한 연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도 많이 차이 나고 상관없어요. 진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미영 씨, 한 번만이라도 괜찮으시면 저도 정말 외로워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마음속으로는 1000번도 더 갈등했죠. 이렇게 시작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수 씨 같은 분을 만난 게 감사해요. 정말 괜찮겠어요? 네. 진수 씨만 괜찮으시다면 그때 미영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자의 온기인지. 미영 씨,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오늘 진수 씨가 저를 도와주실 때부터. 아니, 사실 그 전부터요. 미영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진수 씨, 제가 진수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 순간 67년 인생에서 가장 가슴 뛰는 순간이었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이런 설렘. 미영 씨,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미영 씨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미영 씨의 향기가 느껴졌어요. 비누향 같은 깔끔한 냄새. 수십 년 만에 느끼는 여자의 체온. 가슴이 이렇게 뛰는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진수 씨, 네, 저 떨려요. 저도요. 침실로 향하면서 미영 씨의 어깨를 부축했어요. 옷을 벗는 순간 몸 곳곳에 멍든 자국들이 보였어요. 그 남자가 때린 흔적들. 이렇게 예쁘고 좋은 여자를 왜? 안쓰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매력적인 여자가 제 곁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미영 씨도 제 몸의 상처들을 보더라고요. 소방관 시절 입은 화상 자국들. 진수 씨도 많이 아프셨겠어요. 괜찮아요. 옛날 일이니까. 우리는 마치 10대처럼 서툴게 하지만 간절하게 서로를 안았어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오랜 외로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느낌. 미영 씨의 따뜻한 체온, 가녀린 숨소리, 부드러운 피부. 미영 씨,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진수 씨, 그 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어요. 말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런 게 진짜 사랑인가 싶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미영 씨가 말했어요. 이제 내려가야겠어요. 아이들이 깨면. 네. 조심히 내려가세요. 진수 씨, 이게 꿈은 아니죠? 꿈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정말 꿈이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미영 씨를 봤을 때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은 걸 보면 현실이었죠.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네. 진수 씨는요? 저도 오랜만에 편히 잤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자꾸 미영 씨가 생각나더라고요. 가게에 내려가는 핑계를 만들게 되고. 오늘 장사는 어때요?
그냥 그래요. 진수 씨 그날은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진수 씨, 네, 혹시 후회되세요? 아니에요. 전혀. 그럼 가끔씩 네, 가끔씩 위로 올라가도 될까요? 솔직히 저도 원하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오세요. 그렇게 우리의 은밀한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미영 씨는 아이들이 잠든 후 5층으로 올라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함께 술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서로를 위로해주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왜요? 싫으세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영 씨도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고 미안해 했는데 점점 편안해 하더라고요. 진수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마음 편한 게 언제부터였는지. 5층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진수 씨는 결혼 생활이 어떠셨어요? 글쎄요. 마지막 몇 년은 병원에서만 지냈으니까. 그래도 좋은 추억이 많았어요. 부인분이 그리우시겠어요. 그리울 때도 있지만, 이제는 새로운 인연에 감사해야죠. 미영 씨는 어때요? 이혼하고 나서. 저도 정말 외로웠어요. 아이들이 있어도. 진수 씨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이 관계를 서로에 대한 위로라고 합리화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걸 알았죠. 몇 달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칼국수집에 손님들이 늘기 시작한 거예요. 진수 씨, 오늘 매출이 지난달보다 2배나 늘었어요. 미영 씨가 그렇게 기뻐할 때 저는 왜인지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요? 잘 됐네요. 이대로만 가면 월세도 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좋은 일인데 왜 마음이 이상하죠? 미영이가 월세를 낼 수 있게 되면 우리 관계도 변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후에 이런 제안을 했어요. 미영 씨, 아이들 학원비는 어떻게 하세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대신 내드릴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아이들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갚으시면 되죠.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저는 미영 씨의 삶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스스로도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인정하기 어려웠어요. 가장 예상치 못했던 건 아이들이었어요. 초등학생 아들 민호와 중학생 딸 수진이요. 안녕, 애들아. 안녕하세요. 딸아이는 좀 경계하더라고요. 누구세요? 우리 건물 주인분이시고 사장님이라고 우리가 부를까? 미영 씨가 물어봤을 때 제가 말했어요. 큰 삼촌이라고 편하게 불러. 아니면 아저씨라고 해도 되고. 숙제해? 뭐 하는 거야? 수학이요. 너무 어려워요. 어디 보자. 큰 삼촌이 도와줄게. 30년 전 제 딸을 가르쳤던 기억이 났어요.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어울리게 되었죠. 큰 삼촌, 우리 아빠 어디 갔는지 알아요? 수진이가 갑자기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정말 당황했어요. 그건 큰 삼촌이 모르겠다. 수진아, 그런 말 하지 마. 미영 씨가 말렸지만 민호가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큰 삼촌이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저를 큰 삼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놀이공원도 함께 가고 축구 경기도 보러 가고. 큰 삼촌, 저 같아요. 좋다, 가자. 큰 삼촌, 우리랑 계속 같이 있을 거예요. 수진이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러고 싶은데 어른들 사정이라는 게 있단다. 그때 미영 씨가 말했어요. 그러면 나는 큰오빠라고 불러야겠네. 그렇게 우리만의 호칭이 정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정말 가족 같아졌어요. 미영 씨와의 관계도 단순한 거래를 넘어서 진짜 사랑으로 발전했고요. 미영 씨.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마음이 처음과 달라졌어요. 저도요.
진수 씨,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미영 씨를. 저도 진수 씨를 사랑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결혼까지는 아이들도 있고 나이 차이도 있고 우리 이대로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큰 삼촌 우리랑 계속 같이 있을 거죠? 민호가 이제는 저를 큰 삼촌이라고 불러요. 그럼 큰 삼촌이 너희들 뒷바라지 할 거야? 칼국수집은 점점 유명해졌고 미영 씨는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우리 관계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사랑 때문에 지속되고 있었죠. 2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정말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정식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 같아요. 매일 저녁 가게 문을 닫고 5층으로 올라가는 우리 세 사람. 때로는 미영 씨 혼자,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오늘 수진이 시험 잘 봤다며? 네, 수학 100점이에요. 큰 삼촌 내일 축구 경기 보러 와주실 거죠? 민호가 이제는 저를 큰 삼촌이라고 자연스럽게 불러요. 당연하지. 오빠 고마워요. 미영 씨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해요. 나야말로 고맙지. 이런 행복을 주어서. 사람들은 우리 관계의 시작을 이상하게 볼지도 모릅니다. 나이 차이도 있고 처음 계기도 그렇고.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고.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완전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돈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결국 진짜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저녁마다 미영 씨와 함께 5층에서 시간을 보내면 생각해요. 이 여자와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구나. 아이들도 이제 완전히 제 조카처럼 느껴져요. 수진이가 대학 갈 때까지, 민호가 어른이 될 때까지 이 아이들의 든든한 후원자로 살아가는 게 제 남은 인생의 목표예요. 큰 삼촌 사랑해요. 큰 삼촌 최고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칼국수집은 이제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되었어요. 미영 씨는 자신감도 생기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절망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죠. 오빠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우리가 서로 행복하게 해준 거죠. 가끔 밤에 미영 씨와 함께 옥상에 올라가서 별을 봐요.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사랑은 정말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온다고. 월세 때문에 시작된 관계였지만 지금은 서로 없으면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관계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진수와 미영, 그리고 민호와 수진. 우리에게는 이것이 바로 우리만의 가족 형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형식적인 결혼보다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